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철수입니다. 저는 재즈를 전공했고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에서 학습자 여러분들이랑 재즈 이야기, 대중음악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재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음악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고충 혹은 질문이 재즈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재즈는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는 당연히 자주 접해보지 않았다는 거고, 자주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간단하게 자주 접해보면 되겠네.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움직여서 음악을 들어보거나 공연장에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근데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 행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왜냐면 재즈가 궁금해서 영상을 클릭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재즈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즈는 단순히 우리가 흑인 음악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18세기 말 미국의 남부 뉴올리언즈 지방에서 태동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계 미국인들을 제외한 유럽인들과의 혼혈로 탄생한 그런 유색인종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크리올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올들에 의해서 탄생한 음악이 바로 재즈입니다. 그들의 탄생 배경처럼 재즈에는 유럽인들의 음악인 클래식 음악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어요. 사실은 흑인들의 정서가 담겨 있는 어떤 블루스, 흑인 연가라고도 하죠. 흑인과 백인의 어떤 요소가 다 들어있는 그런 요소들이 서로 혼합되어서 탄생하게 된 게 재즈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과 융합, 그런 멋진 철학에 담겨있는 흑백 혼합의 음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즈의 시작은 대중음악이었어요. 지금이야 대중음악이 그냥 BTS나 아니면은 블랙핑크나 이런 아이돌 혹은 트로트 같은 음악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대중들이 즐겨 듣는, 대중들이 소비하는 음악. 당시에 대중들은 라디오나 TV에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라이브 밴드가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선술집에서 연주를 하는 것들을 즐겼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즈는 자연스럽게 선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음악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즈가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먼 음악처럼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옛날 음악이니까요.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지극히 대중적인 음악이었다는 거. 그리고 재즈는 굉장히 인생을 닮아 있는 음악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실수나 어떤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의도치 않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여러분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즈도 그래요. 재즈의 조상격인 음악인 클래식은 악보를 그대로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의 의도를 최대한 원래대로 구현하는 게 미덕이라고 한다면, 그 후예인 재즈는 정반대로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연주자가 직접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연주하는 게 미덕인 그런 음악이에요. 원래 있는 멜로디를 계속 변형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실수나 우연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요. 왜냐면 악보라는 틀 안에 있는 걸 벗어나야 되니까 실수도 발생하고 우연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되게 멋있는 퍼포먼스가 만들어질 때, 이게 바로 재즈에서 가장 예술성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재즈는 굉장히 인생을 닮아 있는 음악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제 연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화면에 나오시죠? 여기 보시면 대금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대금 연주자는 서로 약속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어떤 특이한 멜로디를 연주하게 돼요. 따라라라라라 이런 멜로디인데요.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을 이 친구가 연주를 하고, 저는 순간 그 멜로디가 좀 특이하다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따라하면서 약간씩 변형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제가 뭘 원하고 있구나, 이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해서 음악이 계속 그 우연히 나타났던 한 프레이즈를 가지고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앙상블이 이루어지죠. 대부분의 재즈에서 이런 일들이 한 곡에서도 수백 번이 일어나고, 재즈라는 장르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즈를 굉장히 인생과 닮아 있는, 상대방의 실수나 우연한 어떤 사건을 포용할 줄 알고 그걸 이용해서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이제 인터플레이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일이 내게 나빴던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되게 좋았던 일이고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결과들이 작은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생처럼 재즈도 실수가 범해지거나 아니면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혹은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순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연주자들이 그거를 또 시너지 효과를 주고 같이 리액션 해주면서 점점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우리 인생이랑 되게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재즈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혹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뭐가 재즈냐? 이런 거 오늘 공연을 봤는데 이거 재즈 공연 맞냐?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재즈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예를 들자면 A라는 장르의 음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장르의 음악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두 음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음악의 영향을 받은 AB라는 음악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가 묻습니다. 이 AB 음악은 장르가 A인가요? B인가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A 요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A,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는 A가 많으니까 A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B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섭섭해지죠. 명확하게 재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음악들은 존재해요. 선이 모호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몇 개, 명확한 음악과 모호한 음악을 몇 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재즈 하면 떠오르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의 음악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음악은 스윙이라는 장르의 음악이에요. 재즈 안에서도 드럼 소리가 칭칭 치징 칭치징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리듬 자체가 스윙 리듬이에요. 보통 이제 피아노가 나오고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뭔가 나팔 계열의 소리가 막 나옵니다. 100% 재즈입니다. 이런 음악은 이제 나팔이 들어있지 않은데 보컬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뒤에 마찬가지로 찬찬차잔 찬차잔 이런 소리가 나오고 피아노가 나오죠. 이거 역시 재즈입니다. 100% 재즈고요.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멜랑콜리한 분위기, 뭔가 걸쭉한 그다음에 어떤 그 특유의 피아노가 쫙 있고 뭔가 느낌을 딱 들었을 때 비 오는 뭔가 이런 도시의 밤이 떠오른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즈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요거는 국악과 섞인 재즈예요. 아까 제 거에서도 들으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공연장에서는 크로스오버 국악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보실게요. 요거는 아프리카 음악, 민속 음악적 요소가 섞인 음악이죠. 리차드 보나라는 아티스트인데요. 참 좋죠. 아프리카 느낌이 뭔가 물씬 풍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팬 메슨이라는 기타리스트예요. 퓨전 재즈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게 섞였으니까 퓨전 재즈이긴 한 건데 이 스타일은 이제 80년대에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스타일의 음악이에요.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딱 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오는 그런 류의 음악이잖아요. 그런 거는 또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퓨전 재즈죠. 근데 재즈는 원래부터 최소한의 규칙을 가지고 연주자들이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음악이라서 이것저것 섞이는 게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천 가지 만 가지의 얼굴이 나오는 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스윙 재즈만 재즈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스타일, 무궁무진한 이 스타일을 알아가 보면 엄청난 세상이 열리지 않겠나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재즈를 즐기는 제가 드리는 팁 정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문, 아직 난 재즈 하나도 모르겠고 공연장 가본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요새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다가 그날의 느낌, 감정 혹은 뭐 그냥 다양한 키워드를 넣고 마지막에 재즈만 붙이시면 되게 다양한 재즈 채널들이 존재해요. 비 오는 날 들으면 좋은 재즈 그러면 딱 나오고 입문자를 위한 재즈 하면 또 막 1시간 이상의 어떤 셋리스트들이 쫙 나옵니다.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재즈 이런 거 검색해놓고 그냥 틀어놓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자주 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재즈랑 가까워지는데 굉장히 많이 다가가시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레벨, 중급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재즈를 많이 들어보셔갖고 악기 소리 구별이 되시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드럼이구나, 아 이거는 트럼펫이구나. 이제 나팔 계열 소리가 많으니까 그게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고급이 되면 아 이게 테너 색소폰, 알토 색소폰 이런 거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아티스트는 모르더라도 본인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소리, 뭐 그냥 오늘은 우수에 찬 트럼펫이 듣고 싶어 그러면 트럼펫 재즈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또 그런 음악들이 쫙 나와요. 1시간 뭐 혹은 30분씩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 단계 고급 레벨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연장을 다녀도 굉장히 좀 재밌을 레벨입니다. 아티스트들의 취향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단계가 고급 레벨이죠. 그럴 때는 공연장을 또 가시기도 해요. 그런 생활을 좀 더 하시다 보면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 거의 평론가나 저나 다름없는 레벨의 경지에 오르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음악가가 아니고 재즈를 막 좋아하거나 듣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랑 같이 재즈 공연을 너무 많이 보러 다녔어요. 제 공연을 보러 다닌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공연을 학생 때부터 같이 보러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무대에서 벌어지는 어떤 실수나 인터플레이, 우연히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공연에 아내가 오면 전 되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제 연주를 정말 신랄하게 평론하거든요. 아, 그날은 뭐 피아노 연주가 이랬다, 드러머랑 뭔가 합이 잘 안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곤 하죠. 이렇듯 다양한 레벨이 있고 다양한 즐기는 어떤 팁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 중에 방법 하나 또 알려드리면요, 제가 시민대학에서 5주 또는 10주짜리 강의들을 항상 하거든요. 거기에 오시면 직접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재즈를 만날 수 있죠. 물론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그 인터플레이, 뮤지션들의 어떤 표정이나 그 순간순간의 공기에서 풍겨지는 그 뭐랄까 열정,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큰 규모의 재즈 클럽, 뭐 이태원의 올댓 재즈, 청담 압구정동에 있었던 원스 인 어 블룸은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클럽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재즈 클럽들 말고 좀 더 소규모의 카페나 라운지 형태의 재즈 클럽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뮤지션 수도 점점 늘어나서 굉장히 수준급의 재즈 연주들을 우리가 흔하게 접해볼 수 있어요.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딱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재즈 클럽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재즈 클럽 이렇게만 검색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몇십 개가 쫙 나와요. 입장료 없이 가서 음료를 시키고 뭐 먹을 거 같은 거 시키고 공연을 관람하거나 소정의 공연료를 팁처럼 거기 뮤지션 앞에다가 깡통 같은 데다 놓거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부담 없이 가셔도 되고, 그거 말고도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가평이나 아니면은 울산 막 이런 데 가야지만 있었는데 요새는 서울에도 많이 생기고요. 시즌별로 뭐 서울 재즈 페스티벌도 있고, 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도 있고, 무슨 서울 숲 재즈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생겨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재즈 페스티벌 검색하면 또 이거 역시나 다양하게 나오니까 오프라인 공연장을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갈수록 세상은 가상세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빈부격차가 가상세계에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혹은 오프라인 세계에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로 구별이 된다고 해요.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다 다양하고,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빡빡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나 지루하고 무료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혹은 30분도 괜찮아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특히 비 오는 날, 저는 비 오는 날 아주 좋아해요.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딱 앉아서 뭔가를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재즈 멍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평온함을 선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의 지식 온! 여러분들의 지식을 온 시켜줄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의 삶도 재즈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을 온 시켜준 저는 피아니스트 김철수입니다.